네, 오늘은 이제 건설회사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의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건설회사가 주로 이제 그 일반적인 법인세, 부가세를 제외하고 이 재산세, 이 토지 건물이 있을 때 종부세, 뭐 자동차는 자동차세, 인지세는 보통 이 계약서, 도급 계약서 쓸 때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급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했다. 인지세, 세금과 공과 차변에 처리,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예금에서 대변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인지세 관련해서 이제 공동 도급의 경우 인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지분율에 의해서 나눠서 처리하든지 하시면 되겠고, 인지세를 쓰는 도급계약서에서 당사자 갑과 을이 있겠죠. 갑과 을 중에서 누가 또 부담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이 하도급 줄 때 원도급과 하도급이 반반씩 해도 되고, 원도급이 부담해도 되고 하도급이 전체를 다 부담해도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세금과 면세 관련한 매입세, 면세 관련한 부가세 부분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면세 관련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짓는 거, 그 주택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되지 않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 관련은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된 것이 비용 성격이 있다 라고 하면 부가세도 비용, 해당된 그 구입이 자산이다 그러면 부가세도 취득원가 이렇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구입했는데 면세 사업에 관련해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면세 관련한 기계장치 차변에 금액이 될 거고 예금 나갈 텐데 부가세까지 해서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기계장치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가 비용이다 라고 하면 여기도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이 부분은 뭐 회사 부담금은 송금,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원가 처리하시면 되고 근로자는 예수금으로 처리하죠.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300이다. 이 중에 회사 부담금이 200이다 라고 하면 회사 부담금은 비용 처리 차변에 하시면 되고 나머지 차액 100만원, 300과 200이 100만원은 근로자에게 예수금 받은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은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폐기물을 애초에 배출하게 되는 발주자의 부담이지만 보통은 공사 관련해서 건설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부담한 경우면 이제 계약서에 의해서 발주자에게 청구하겠죠. 폐기물 부담금 부담할 때의 비용 처리, 세금과 원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폐기물 부담금은 예정에 대한 성격이 있어서 예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공사가 예정된 금액에 보면 산식에 의해서 대충 예상되는 폐기물 부담금 액수가 있으니까 예치를 합니다. 그때 전체는 일단 다 비용 처리하되 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환을 받게 되면 반환된 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시행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뭐 예를 들어 공동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분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지분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됐죠. 이 부담한 부분들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나중에 확정된 연도에 송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발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개발 부담금 예정 통지역으로 5억 원이 부과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직 이제 보통 불복을 해서 불복을 한 경우가 되겠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하면 해당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일단 처리합니다. 그래서
토지로 처리하되 이제 불복 결과 개발 부담금이 5천만 원이 줄었다라고 하면 차액인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한다. 그 의미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취득원가로 처리하되 정산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과 애초에 부과된 금액의 차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개발 제한구역에다가 건축물을 신중축, 개축한다. 거기에 공사 현장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시행자에게 부과가 되는데, 약정에 의해서 건설사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공사 원가로 처리한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현장이 있을 때는 공사 원가가 있을 수도 있다. 개발 제한구역 보존 부담금이라고 해서.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해서 대규모 상가,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사에게 부과되는 거지만 역시 건설사에게 부담되는 경우는 건설사의 공사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건설사는 시행사에게 다시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공사 원가 처리할 수 있다. 비슷한 게 또 있는데 교통부담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금, 역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사에게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거기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원가로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률에 따라서 안분해서 송금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발시설 부담금은 진행률에 따라서 원가 처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에 전용이 일어날 때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든가 이럴 때 전용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불산입 방법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비용 처리가 안 되죠.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각종 벌과금, 과태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송금 불산입 처리입니다. 물론 회계적으로는 비용 처리를 하지만 세무적으로 다 송금 불산입을 이렇게 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아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었죠. 유사하게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 여기는 소유자입니다. 이미 상업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를 회계적으로는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송금 불산입 처리합니다. 증자에 들어가는 비용들, 법무사 비용, 신주 발행비, 등록세 이런 부분들은 자본조정 항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자본조정 항목을 처리하고, 애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고 하면 그걸 줄이는 분계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설회사 송금 취득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쭉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표를 보시면서 한번 쭉 되새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대체적으로 건설회사 세금과분과에 대한 재산세 부분들 쭉 얘기 드렸고, 인지세, 부가세 부분들 드렸고, 사회보험료의 부분, 또 이 각종 부담금에 대한 얘기들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법인세 등 비용 처리되지 않는다. 세법상으로는 말씀드렸고, 과태료 가산세 얘기 드렸고, 폐수 배출 부담금, 기본 배출 부담금은 송금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송금을 하지 않는다. 폐수 배출. 교통유발 부담금 송금하지 않는다는 거, 장애인 고용 부담금 송금하지 않는다는 거, 증자 관련해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건설업에 관련된 세금과 감가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 주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